이제 마지막 화만을 남겨두고 있는 드라마 악의 꽃. 마지막까지 텐션을 내려놓지 않고 숨 쉴 틈 없이 달린 14, 15화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악의 꽃을 보면서 쉽게 놓칠 수 있었던 부분들과 마지막 결말 예측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전 믿으시죠? 출발합니다. 의도적으로 무딘 칼라를 차지원의 목에 대고 CCTV에 그녀를 납치하는 모습이 담기게끔 한 도연수. 그는 그녀가 공범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본인 스스로 탈출해 혐의를 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쉽사리 보내지 않는 차지원. 결국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함께 경찰의 포위망을 탈출합니다. 염상철에게 정민숙이 있는 것을 전화통화를 알게 된 도연수는 염상철이 도민석의 공범에게 몸값을 요구할 것을 예측합니다. 표면적으로 경찰에 쫓기게 된 도연수는 염상철에게 손을 내밀고 거래 현장에서 정민숙을 살려두고 염상철은 돈을 갖고 도망가며 본인은 공범을 잡겠다고 제안합니다. 염상철과의 통화 내용 녹취를 부인 차지원 형사에게 넘긴 뒤 도연수는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범인을 잡기 위해 홀로 떠납니다. 한편 대학 병원장인 아버지 백만우의 커넥션을 통해 납치되었던 차지원 형사가 풀려난 것을 알게 된 백희성은 그녀를 처리하기 위해 집에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로 차지원의 신분증을 들고 그녀의 자켓을 걸친 도혜수가 차지원의 딸 은하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고 차지원의 얼굴을 몰랐던 백희성은 그녀를 칼로 찌릅니다. 정미숙 몸값 거래 현장인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집 지하실로 온 도연수. 정미숙에게 자신과 처지가 같다고 말하며 자물쇠로 그녀가 갇힌 철창을 잠근 뒤 그녀에게 열쇠를 줍니다. 백희성은 염상철이 돈 냄새를 맡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모친의 약국에서 구한 독을 묻힌 돈으로 그를 처리합니다. 백희성은 정미숙이 갇힌 철창을 열려고 하지만 열쇠가 맞지 않아 열지 못하고 그런 그를 도연수가 공격합니다. 도연수에 의해 의자에 결박된 백희성. 도연수는 원래 경찰에 연락을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백희성은 자신이 차지원을 죽였다고 도연수를 도발하고 도연수는 확인을 위해 차지원에게 전화를 걸지만 그녀는 모르는 번호이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진 도연수. 그는 어렸을 때 길을 잃고 헤맸던 숲속으로 도주하는 백희성의 뒤를 쫓습니다. 낭떠러지 끝에서 백희성을 죽이기 위해 높이 칼을 드는 도연수. 하지만 정미숙의 연락을 받고 제때 도착한 차지원과 경찰들이 그를 멈춥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은 아버지의 환영을 받았던 도연수는 차지원이 살아있다는 믿기 힘든 사실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을 열고 그녀에게 다가가는데 하지만 그 찰나 자신을 제압하려고 했던 경찰의 총을 빼서 방아쇠를 당기는 백희성. 차지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연수는 몸을 날리고 그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이때 백희성에게 칼을 맞고 병원에 입원했던 도혜수가 눈을 뜹니다. 자, 지금부터 뇌피셜 시작입니다. 이때까지 가견이 연쇄살인 사건과 인신매매가 연관되어 있다라든가 도연수가 듣는 카세트 테이프 안에는 감성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든가 제법 잘 맞춘 추리들도 있었지만은 뇌피셜은 어디까지 뇌피셜이라는 거 재미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두뇌를 풀가동해야 하는 드라마 뇌피셜들이 계속 찍다 보니 저도 헷갈리네요. 이게 악의 숲? 악의 꽃? 비밀의 꽃? 숲? 왜 이리 헷갈리는 비슷한 제목이 많은지. 자, 악의 꽃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을 간직한 숲이 있었죠?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10살이 전에 기억이 없는 도연수. 그림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벽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으로부터 기억이 시작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도대체 그가 왜 숲을 헤매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기억이 없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와 도민석과 백희성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 안에 많은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도민석은 도연수가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공을 들여도 그는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 반면 그가 키운 여러 명 중 백희성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민석은 도연수와 백희성을 포함해 여러 명을 자신과 같은 살인자로 키우려고 시도했고 그가
백희성이라고 하는 악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도연수가 어렸을 때부터 작은 동물을 해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살인마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끔 유도했을 것입니다. 도연수가 기억을 잃은 그날 숲에서도 이런 레슨을 한창 하고 있었을 텐데요. 본성에 잔혹함이 없었던 도연수는 아마도 그날 동물이나 혹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아버지로부터 지시받았지만 결국 그 지시를 따를 수가 없었고 정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기억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민석은 연쇄살인마이지만 부인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있었고 백희성이 정민숙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목격자가 생기는 실수를 저지르고 도연수에게 시키자 라는 말을 하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록 그가 살인마이긴 했지만 도연수에게는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closure, 종결이 중요하죠. 아마 16화에서는 도연수가 기억을 잃어버린 그날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공개하고 비록 살인마 밑에서 컸지만 그래도 그가 애정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결말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드라마의 결말에 대한 코멘트를 하기 전에 저는 언제나 작가가 쓴 이전 작품들을 참고하는데요. 악의 꽃 극본을 맡은 유정희 작가는 상당히 다채로운 작품들을 했었습니다. 첫 장편으로는 맨몸의 소방관, 그리고 단편극인 드라마 스페셜 아비, 운동화를 신은 신부, 아빠를 소개합니다. 꿈꾸는 남자, 이렇듯 추리를 요하는 작품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악의 꽃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드 엔딩을 특별히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또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예고편이 종종 고구마를 방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할 때에도 회차가 긴박한 장면으로 끝났지만 예고편을 보면 주인공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 정말 괜찮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악의 꽃 15화도 마찬가지로 총을 맞고 쓰러지는 도연수의 모습으로 끝났지만 예고편에서 보면 멀쩡하게 살아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고편에서 차지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아빠가 한 번이라도 자유롭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는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도혜수가 백희성이 살해된 것으로 15화가 종결되었다면 가경리 이장 살인사건에 대해 도연수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어지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감옥에 가야 했을 겁니다. 괜히 15화가 도연수가 총에 맞을 때 도혜수가 눈을 뜬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마도 16화에서 그녀는 가경리 이장 살인사건에 대해 도연수의 무죄를 밝혀주기 위해 의식을 차린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 화인 16화만 남겨두고 있는 악의 꽃. 처음에는 악마인 것처럼 등장했지만 알고 보니 그 누구보다 대인배, 아니 이건 뭐 거의 대천사급이었던 역대 캐릭터 도연수. 그의 행복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드라마 악의 꽃이 끝났으면 싶은 건 저만의 바람일까요? 지금까지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새 영상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마지막 화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전적 믿으시죠? 나영 킴이었습니다.